포항시는 19일 이강덕 포항시장, 문명호 의장, 일본 액상화 전문가, 한국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층 대회의실에서 포항 액상화 원인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포항시를 시범지역으로 액상화 위험도 평가기법 및 위험지도 제작 등의 연구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포항 액상화 위험도 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포항 송도동 등 일부 주택지와 진앙지 인근 논밭에서 집안 액상화 지수가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의 건축물 시공 시 말뚝기초, 집안 보강 등 액상화 대책 공법 적용이 필요하며 기존 건축물의 경우 집안 보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형 액상화 대책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을 오는 3월부터 시작하며 2019년부터는 포항시를 시범지역으로 액상화 위험도 평가기법, 위험지도 제작, 기존 주택지 액상화 방지 공법 연구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발표에 나선 일본 와세다 대학교 하마다 마사노리 명예교수는 일본의 액상화 연구에 대한 소개와 방지 대책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도 1964년 네카타 지진 이후 액상화 현상에 대해 공학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히며 액상화 발생은 지하수, 모래지반, 중규모 이상의 지진 등 3요소가 맞아야 하며 이들 조건 중 하나만 제거하면 액상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액상화로 인한 건물 침하 등의 피해는 천천히 발생해 이로 인한 사망 등의 인적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일본의 하마다 마사노리 명예교수, 카메무라 카츠미 박사, 오보 나오토 박사 등 일본의 액상화 전문가를 비롯해 손문 부산대 교수, 하기수 경남대 교수 등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일본 지진방재정보이용협회 오보토 나오토 박사는 일본의 경우 지진 발생 빈도를 바탕으로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들이 지진으로 인한 액상화 피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지진의 규모는 그 정도는 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재발 주기도, 지진의 발생 주기도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불행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한 300년 넘게의 지진 공백기를 겪었고 이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게 지금 하나의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포항 이런 한반도 동남부에서 역사적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 지질학자들은 최대 지진 규모를 최소 6.5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6.5에서 한 7.0 가까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은 사실은 5.4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었는데요. 이보다도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7.0 이상 넘기는 힘들고 6.5에서 7.0 정도의 지진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동남권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여러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액상화 지도, LPI 지도 이런 것들은 예측 지도입니다. 예측 지도.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지진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디가 위험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만드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아쉬운 거는 어차피 5.8, 5.4 경주 지진 이런 지진이 일어났지만 이것보다는 좀 더 큰 규모의 지진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지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포항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역 도심지는 이런 매립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지진이 일어나면 다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포항시는 이제 어디에 액상화가 일어날 것을 대략 알았다는 겁니다. 왜 지진이 일어나서 액상화가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지금 액상화가 일어난다는 걸 사실은 봤기 때문에 불행스럽지만 어떤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부터는 이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액상화가 일어날 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세한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 내부의 액상화가
일으킬 수 있는 지층이 사실 무엇인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또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게 적절한 공법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재난안전연구원에서도 2달 동안,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이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사실 중앙정부가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소한 이 엑스항아를 일어났기 때문에 엑스항아를 다룰 수 있는, 엑스항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엑스항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부터 채용해야 됩니다. 지금 엑스항아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지금 엑스항아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엑스항아가 일어난 부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남구 같은 경우는 9km, 지량지에서부터 한 9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실제로 이 5.4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보통 한 반경 한 4km 내지 5km 내에 지량지에서부터 5km 내에 일어나는데 여기는 9km가 떨어져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구는 엑스항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제부터라도 남구청에서는 엑스항을 아는 어떤 전문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일본의 건설 회사에서 약 6년간 근무하고 현재는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호주인데요. 옆에 뉴질랜드라는 나라의 지진에 대한 일을 많이 관여를 하면서 호주 내에서도